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선순위 전세권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것을 잘 알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시켜줄 물건은 오늘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오면 낙찰된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유찰된다면 더 좋고요. 오늘 낙찰된다면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선순위 전세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거를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촬영할 거예요. 1편은 경매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2편에서는 이제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순위 전세권에 관한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전세권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1편 첫 번째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엑스포 아파트인데 감정 가격은 3억 5,100만 원입니다. 두 번 유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1억 7,199만 원인데 요게 오늘 제가 촬영하는 날짜인데 촬영하는 날 이제 오후가 되겠죠. 오전 10시 정도 10시에 입찰이 들어가요. 지금은 좀 새벽입니다. 새벽 촬영이라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은 낙찰된 후일 거예요. 입찰 보증금은 이거의 10% 그리고 84 타입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 사건이라는 거고 이제 이론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전세권으로 만약에 경매 신청하면 임의경매 신청 사건이고 전세권으로 강제경매 신청도 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신청하면 뭐 가압류권자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면 강제경매인 거예요. 그거는 다음 편에 2편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가격 시점은 2020년 8월 3일입니다. 면적 84 타임이고 사용 승인은 94년도에 났고 여기 물건은 3층 물건이에요. 그리고 중앙 공급식 난방입니다. 여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이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10월 26일이에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봐야 되고요. 여기 임차인을 보니까 주식회사의 법인이에요. 법인은 대항력이 거의 인정되지가 않아요. 크게 인정되는 법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전입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어요. 법인이니까 아마도 이분은 전세권 설정을 했을 것이다.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를 하신 거예요. 보증금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보면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일이 2014년 6월 20일이에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인 2015년 11월 26일보다 선순위죠. 그래서 이 물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전세권은요, 이론 2편에서 자세히 보겠지만은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됩니다. 더구나 이렇게 법인이 있을 때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배당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 법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매수인이 인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 6월 20일 전세권 무슨 화학이죠? 1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2015년 근저당 여기 말소 기준 권리의 빨간한 요 선이 지금 여기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인수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만약에 전세권인데 건물 전부잖아요.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이분을 바로 말소 기준 권리로 보는 거예요. 전세권을. 근데 이분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사항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때는 이제 매각물건 명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각물건 명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채소리 설정일 나와 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비고란에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일은 2014년 6월 20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여기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하고 비고란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물건은 왜 이번에 낙찰될 수 있냐라고 하면요. 지금 인수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1억 9천만 원이죠? 1억 9천에 1억 7,100을 더하면 1억 7,200을 더해야 되겠네요. 1억 7,200을 더하면 3억 6,20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저층부인데 3층 84 타입 저층부예요. 보통 거래 가격을 보니까 4억 한 2천, 4억에서 4억 2천 사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격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3억 6천, 3억 7천이라고 하더라도 4천, 5천 정도를 싸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최저가 선에서 분명히 낙찰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낙찰 안 된다면 다음 회차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조금 일찍 해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요, 오피스텔인데 이분은 이제 전세권 등기도 했고요.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권리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물건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갖고 있는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이분은. 두 번째 볼게요. 갤러리빌 오피스텔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찰이 무지 많아요.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는 거예요. 유찰. 다시 여기서 보면
그러면 다시 감정했다가 또 유찰, 변경되고 뭐 유찰되고 막 하여튼 심란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미납 사건도 2건이나 있고요. 불허가 신청 사건도 1건이 있어요. 근데 이 불허가신 분은 그래도 뭐 다행이고요. 지금 최저가가 1,210만 7천 원입니다. 보증금은 이거의 10%, 121만 원. 원래 이 정도 막 유찰되고 미납 사건이 벌어지면 이걸 20%로 바꿔야 되는데 10%로 했고요. 여기 면적을 보면 지금 전용 14평, 한 15평 정도 되네요. 요 감정가가 2억 4,700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한 7, 8천 정도? 요 정도 될라나? 아니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감정가도 꽤 높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요것도 3층이네요. 가격 시점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감정가보다 그냥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보존 등기일이 2013년입니다. 면적 나와 있고 사용 승인이 2013년 3층이라는 거. 그리고 개별 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미납 사건 아까 2건이 있는 거하고 불허가 신청 사건 한 건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입이 2015년 7월 6일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4월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선순위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어요. 2018년 8월 13일. 와, 선순위 배당 요구했으니까 당연히 배당받고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입찰하신 분들이 2분이나 있는 건지 아니면 선순위 전세권이니까 전세권은 말소되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미납 사건이 2건이 있어요. 아직. 그리고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물건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선순위 전세권으로서의 권리 2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은 현재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행사한 것으로 본다. 요 배당 요구를 누가 했냐가 중요해요. 전세권자로의 권리로 가지고 했는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 편에서 전세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요. 자, 이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2015년 7월 달이에요. 전세권 건물 전부에 대해서 했고 이게 그리고 이전되고 소유권 이전되고 가압류가 있어요. 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선순위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인수예요. 인수인데 이게 만약에 이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소멸입니다. 소멸. 그리고 2015년 7월 6일 날 지금 이분이 전세권 설정을 했고 전입을 한번 볼까요? 전입은 2015년 7월 6일 날 했어요. 전세권도 2015년 7월 6일, 전입도 2015년 7월 6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언제 있는 거죠? 2015년 7월 7일 0시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지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전세권의 권리 2개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전세권 2015년 7월 6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언제 있는 거예요? 여기 7월 6일 그 다음 날이죠? 2015년 7월 7일 0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그러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 만약에 이걸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소멸되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될 것이냐 아니냐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2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채권자한테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수합니다. 그건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물권 명세서를 볼게요. 매각물권 명세서는 이렇게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서는 임차인으로서 했다. 전세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전세권은 지금 임차인 권리보다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권리로 한 거고 전세권으로 만약에 권리를 취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소멸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인수는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사항은 판례가 있더라고 그게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편인데 인수되는 권리하고요 말소되는 권리가 있는데 전세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라는 건 선순위 전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거는 인수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물건도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 안 했죠. 그래서 인수. 두 번째 물건도 임차인 권리, 전세권 권리를 다 갖고 있는데 전세권 권리로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인수. 말소되는 권리를 보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후순위죠. 후순위 전세권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전세권은 말소. 왜? 후순위니까. 그리고요.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 이거는 선순위도 마찬가지예요. 선순위든 후순위든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은 말소되는 거예요. 앞에 있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말소입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2편에서 뵙도록 할게요. 왜냐면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2편 전세권 설정에 관한 그리고 전세권 경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임차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꼭 보셔야 돼요. 2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전세로 살다가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